동서양의 문화가 한 곳에 어우러진 곳입니다. 비잔틴 제국부터 오스만 제국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 이스탄불입니다. 놀라운 자연의 신비와 찬란한 인류의 유산들이 남아있는 곳 터키입니다. 이스탄불은 동서양 문명의 흔적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보스포러스 탄인데요. 총 길이 1510m로 1973년에 완공됐습니다. 터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은 동양의 끝과 서양의 끝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와 문화의 가교는 물론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교차하던 곳이었습니다. 히타이트, 페르시아, 아시리아, 로마, 오스만 투르크 등 만여 년에 걸쳐 20여 개의 문명이 찬란한 꽃을 피운 이스탄불은 그 인종 역시 다양합니다. 330년부터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그리고 천여 년 뒤 오스만 투르크는 1453년 이 땅을 함락하고 이스탄불로 개명해서 오늘에 이릅니다. 로마 시대의 전차 경기장 유적지인 히포드롬 광장인데요.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이집트 룩소의 카르낙 신전에서 390년에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단의 받침돌 내면에는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과 부조가 조각되어 있는데요. 황제가 대전차 경기를 관전하고 있죠. 옆에는 콘스탄티누스 7세가 사각형의 돌을 잘라 쌓아 만든 오벨리스크도 있습니다. 원래는 황금빛 청동으로 표면을 장식했었지만 4차 십자군 원정 때인 1450년에 전부 유실됐습니다. 광장에 또 하나의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서 가져온 청동뱀 기둥입니다. 히포드롬 광장 한편에는 532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든 지하 궁전도 있는데요.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식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남아있는 저수조엔 물고기를 넣어두었네요. 물 저장소라고 하기에는 화려합니다. 이곳을 만드는 데 사용된 대리석 기둥이 모두 336개라고 합니다. 길이 143m, 넓이 65m의 거대한 저수조에는 물을 8,000톤이나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뒤집혀 있는 메두사의 머리를 초석으로 사용한 기둥은 이곳 최고의 명물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뱀인 마녀죠. 그 형상을 직접 보는 사람은 돌로 변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메두사의 얼굴을 뒤집어 놓은 이유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리스나 로마 신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이스탄불에는 많은 로마 유적지가 남아있는데요. 이곳 모자이크 박물관에는 5세기부터 6세기까지 동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당시 서민들의 주택을 장식하던 모자이크인 만큼 서민들의 일상이 표현된 것들이 많은데요. 호랑이를 사냥하는 모습이 사실적이면서도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통해 당시의 생활 관습이나 의상 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413년 비잔틴 제국의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는 삼중의 성벽을 쌓는데요. 이 성벽은 당시 도시 전체를 감싸며 콘스탄티노플을 난공불락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정복을 노리던 오스만 투르크의 강력한 대포 공격에 성벽은 무너지고 천년을 이어온 비잔틴 제국은 막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수도를 이곳으로 옮겨 황제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플로 바꿉니다. 그 뒤에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메드 2세에 의해 이곳은 함락되고 천년 영화의 비잔틴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비잔틴 미술의 최고봉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아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2세 때 처음 세워졌지만 화재로 소실되고 537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은 완성된 이후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영예를 누렸는데요. 이곳 중앙의 거대한 돔은 기둥 없이 1500년간 유지되고 있어서 세계 건축사의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당은 1453년 메흐메트 2세에 의해 함락되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방향을 표시한 미흐라브도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야 소피아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한데 뒤섞인 이색적인 건축물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정복자는 이전 제국의 흔적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요. 이슬람 정복자들은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 벽화를 모두 없애기 위해 벽에 두꺼운 회칠을 했습니다. 1930년에 회칠이 벗겨지면서 숨어있던 모자이크가 발견됐습니다. 황금색 바탕에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비잔틴 제국 최고의 모자이크가 완벽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곳의 또 다른 볼거리인 성모 마리아 기둥입니다. 패인 곳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원을 그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서 동판이 닿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아야소피아는 1934년부터 모든 종교적 행위가 금지되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야소피아 건너편에는 이스탄불의 상징인 블루 모스크가 있는데요. 1616년에 완공된 블루 모스크는 오스만 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이슬람 사원을 의미하는 첨탑이 6개나 되는 것은 블루 모스크만의 특징입니다.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가에서 손발을 씻는데요. 신성한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은 모스크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2만 장 이상의 푸른색 타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양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블루 모스크는 아야 소피아보다 더 크고 웅장한 모스크를 만들고자 했던 아흐메드 1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네요. 블루 모스크 앞에 히포드롬 광장에는 1900년에 세워진